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성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저희 주력 상품인 황석어 젓갈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황석어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 적을 거예요. 이게 되게 깡다리, 그다음에 강다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르는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아는 정말 맛있는 젓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생산되는 황석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신안에서는 저희 배만 한 90% 정도 작업을 하고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저희가 주력으로 황석어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지만 이거는 제가 황석어를 위판 전에 다시 한번 염도 조절과 간 조절 그리고 이제 상품성을 조금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배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천일염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처럼 저희 작업팀들이 같이 물건 하나하나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을 높인다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황석어 국물, 그러니까 황석어를 1차적으로 절임했을 때 나오는 국물이 있거든요. 그 국물을 더 추가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도중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리고 신한 천일염으로 간을 더 세게, 그러니까 간을 더 염도를 세게 올려가지고 실온에 놔두어도 천천히 숙성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간이 약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염도 조절을 약하게 해버리면 실온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에 황석어가 숙성이 아닌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황석어 작업에서는 소금 조절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또 저희 어선에서부터 저희 지금 작업하는 팀까지 가장 신경을 쓰고 또 노하우로서 저희가 자랑할 만한 비법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두 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황석어를 이렇게 위에 다짐이라고 하죠. 상품성 좋은 거를 선별을 하고 또 상품성이 좋지 않은 거는 그대로 선별을 하는 1차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처럼 황석어 위에 국물을 붓고 그 다음에 천일염을 덮어서 이렇게 세게 외부의 물질에 닿지 않게 세게 묶어주는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묶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젓갈이기 때문에 숙성이 가장 중요한데 숙성을 시키는 그 사이에 저런 외부에 어느 틈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이렇게 외부 곤충이나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염도 조절과 그리고 저렇게 마무리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다 끝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구루마라고 하거든요. 리어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하나하나씩 움직여서 개수를 맞게끔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가까이서 한번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황석어가 일차적으로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황석어 육수를 붓습니다. 저 육수는 뭐냐면 황석어를 1차적으로 숙성을 시킬 때 나오는 황석어 고유의 육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수라기보다는 소금에 절였을 때 나오는 국물이죠. 그 국물을 적당하게 수북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천일염을 황석어 위에 수북하게 퍼뜨려 준 다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해주셔야 숙성이 위아래로 오르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금을 많이 해줘야 위에 있는 황석어가 썩지 않고 제대로 숙성될 수 있는 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염도도 특이한 게 아래쪽이랑 위쪽이 비슷해야 숙성 중에 간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젓갈을 만들 때 간도 단순히 뭐 젓갈 원물에 소금을 쳐서 숙성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간을 적당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힘을 꽉 주고 세게 묶는 것도 외부의 산소나 이런 어느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저게 능청능청하게 묶어버리면 원물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숙성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바짝 묶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젓갈을 담을 때 저 용지는 비닐이라 하거든요. 비닐은 2장을 넣습니다. 1차적으로 속비닐은 원물을 보호하고요. 지금 제가 묶고 있는 2차적인 겉비닐은 이제 외부와의 뭐 찢어지거나 또 이런 접촉을 아예 방지하는 목적으로 2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2번씩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으니까 적당한 국물과 천일염이 자리를 잡았죠. 저 상태로 숙성을 시켜줘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원물의 염도, 그리고 천일염의 간, 그리고 이렇게 숙성시키기 좋은 최적의 포장 상태를 이 3박자가 갖춰져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짝 묶으니까 훨씬 보기 좋죠. 저 상태로 이제 놓아두었다가 위판 당일 경매를 통해서 중매인분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황석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작업팀들은 2분은 황석어를 선별하면서 다짐해주고 계시고, 저희 3주는 이제 그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6명에서 7명 정도 팀을 꾸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100개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나 그 미만은 이제 그 원물 상태를 보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작업을 하다가 저희 사무장님이 새우젓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역하기 앞서 자리를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위판 순서는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이 새우젓 물건 순서대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빨리 오거나 늦게 오면 마땅한 자리에 놓게 됩니다. 저희는 앞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새우젓인데 좋죠? 10개 뺐습니다. 10개.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요, 저는 돌아와서 통가리 작업을 했습니다. 통가리가 뭐냐면 지금 제가 옮기고 있는 황석어 그 녹색 통이 보이시나요? 저 드럼이거든요. 저 드럼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깨지거나 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원물을 옮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무게가 250kg에서 300kg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이 조금 손상이 되면 이렇게 원물을 다른 통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손으로 뻗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아지니까 바구니로 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옮겨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비닐을 당기고 있는 이유는 저 비닐이가 귀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담다 보면 비닐가 아래쪽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량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지금 제 키만큼이나 원래 올라오는 높이만큼 당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되게 원물이 꽉 차 있으면 되게 무거워서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당겨줘서 비닐을 쭉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물을 바구니에 또 떠서 저쪽 드럼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물 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황석어 원물의 크기, CR이나 상태를 잘 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조업 중인 황석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가리를 끝냈으니 다시 제 역할을 해야겠죠. 작업팀에서 제 역할은 저렇게 완성된 황석어를 묶는 역할입니다.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저 육수가 저 통으로 한 3통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자작하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숙성이 맛있게 됩니다. 비닐을 확인하고요. 소금을 위로 수북히 퍼주시고 옆을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 묶는 거를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손에 힘이 없습니다. 정말 저게 그 아귀 힘이라고 하죠. 아귀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업이라 저것도 숙련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만 그 작업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끈 같은 경우도 길이가 보통 저희가 자르는 길이가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좀 길이를 제가 재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게끔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묶을 때마다 약간씩 젖이 더 이뻐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좀 통통하니 국물이 자작자작해서 빵빵하고 이렇게 돼야 이쁩니다. 모든 물건이나 음식은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새우젓도 마찬가지고 다른 젓갈도 마찬가지, 이쁘면 더 보기 좋습니다. 가격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간도 신경 쓰고요, 포장도 신경을 씁니다. 자,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물 한 번 넣었고요, 2번, 이건 2번 넣었네요. 2번 넣어도 국물이 기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작자작하죠. 그리고 소금으로 덮어주고 이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게 약간 저만이 좀 노하고 있다면 이 옆쪽 다짐을 단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쁩니다. 움직이지 않고. 3번이네요. 그렇죠. 3번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시계 방향으로 꾹꾹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저 와중에 왼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게 손에 힘이 풀리면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꾹 잡으면서 바짝 당겨줘야 됩니다. 약간 저렇게 어묵을 많이 담는 경우 비닐 끝에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저 때는 정말 심기일전해가지고 잘 묶어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다짐을 해놓은 황석어를 다시 덜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적으로 제가 힘이 닿는 한 비닐을 늘려서라도 묶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제 봐보십시오. 저렇게 묶으니까 확 달라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저 정도 남았어도 거뜬합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안쪽 비닐을 저렇게 단단하게 묶어주면 두 번째 바깥쪽 비닐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물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비닐 묶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닐을 느슨하게 묶어버리면 두 번째 비닐을 묶을 때 그 예쁜 그 빵빵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좀 비어있는. 그 첫 번째 비닐을 정말 잘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빵빵하게 묶으니까 저희 황석어 원물이 더 부각되어 보이죠? 저렇게 해주시면 정말 어디 뭐 숙성하면서 어디 뭐 외부에 뭐 자극이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숙성되게 됩니다. 매듭으로 마무리. 예쁘죠? 그리고 묶을 황석어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선배열이나 여러가지 또 잡다한 서브를 다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은 황석어 작업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황석어젓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의 저희 물건을 드시는 겁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황석어 물량의 80, 90%는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믿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 요즘 제가 항상 바빴던 황석어 작업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도 제가 한번 제 실질적인 일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